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요. 귤이 아주 먹음직스러운걸. 루카한테 갖다 줘야겠다. 무고한 자들이 짓밟는 낙인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리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아니, 길을 걷던 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중상을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나세. 옷은 피로 젖어 있었으며 얼굴에 큰 상처가 있었다. 출혈도 심각해 한눈에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나는 황급히 남자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그와 동시에 남자는 의식을 잃었다. 남자를 포착할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위치는 위험한데. 남자의 등에 난 3개의 총상이었다. 얼굴의 상처는 예리한 날붙이로 찍힌 것 같군. 마냥 구급차를 기다리기에는 상처가 너무 심각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남자를 등에 업고 힘으로가 운영하는 뒷세계 의원으로 달렸다. 하지만 결과는 암울했다. 총에 맞은 위치가 좋진 않아. 안타깝지만 오래 살진 못할 거야. 그래, 당장은 진통제로 고통을 억누르고 있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1시간 남짓이라고. 곁을 지키고 있자니 잠시 후 남자가 정신을 차렸다. 당신은 쓰러진 당신을 이리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경찰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나나세가 제 약혼자가 겪은 지옥을. 남자 이름은 신미켄, 신인 패션 디자이너였다. 어때? 새로 만든 디자인이야. 나 입어볼래. 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그에겐 얼마 전까지 나나세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집안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 커서 디자이너가 될 거야. 신미 씨도 디자이너가 되기를 소망했다. 약혼자 나나세 씨와는 소꿉친구 사이였다. 나나세,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내가 웨딩드레스 만들어줄게. 초등학생 시절에는 결혼하자는 약속도 했었다고 한다. 신미 씨의 재능이 꽃피우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 무렵부터였다. 나나세, 내가 만든 옷을 콘테스트에 출품할 건데 괜찮다면 네가 모델이 돼줄래? 모델? 내가? 나나세 씨에게 모델을 부탁해 떨리지만 참는 거야. 캔을 위해서. 콘테스트에서 몇 번인가 수상한 적도 있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스펙을 쌓은 결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츠오카 선생님.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네, 신미군.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커. 열심히 하게. 유명한 디자이너인 마츠오카의 사무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신미 씨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오래전에 약속했으니까. 약혼자를 위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사랑이 담긴 멋진 드레스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스승인 마츠오카에게 최종 체크를 받을 만큼 정성을 들인 드레스였다. 그 후 신미 씨는 그동안 준비한 서프라이즈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나나세, 우리 어렸을 때 한 약속 기억해? 약속? 무슨 약속? 말했잖아, 너를 위해서 만들겠다고. 뭐야? 드레스? 신미 씨는 자신이 만든 드레스 앞에서 프로포즈했다. 나나세, 내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나랑 결혼식을 올려줄래? 입을게. 입게 해줘. 하지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다녀왔습니다. 이상하네. 오늘은 집에 있는데. 밤 1시가 넘었는데도 나나세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나나세,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사건이나 사고에 말려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집 주변에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감감무소실. 벌써 일주일째야. 나나세,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신미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마츠오카 선생님? 이윽고 마츠오카는 이렇게 구했다. 신미 씨, 나나세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낸 것 같네. 네? 정말입니까? 어둠 속에 파묻힌 그에겐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신미 씨는 곧장 마츠오카의 사무소로 달려갔다. 선생님, 나나세는 어디 있습니까? 빨리도 왔군 그래. 일단 차라도 한잔 하면서 진정하게나. 예, 알겠습니다.
신미 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마츠오카가 파던 교활한 함정이었음을. 어라, 선생님, 나는 차를 마심과 동시에 신미 씨는 눈앞이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무능한 놈. 네 약혼자는 이미 내 거야. 거의 반항조차 못하고 그는 의식을 놓아버렸다.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신미 씨가 정신을 차린 곳은 다름 아닌 옷 보관 창고였다. 뭐야? 이거 풀어! 시끄럽게 소란이나 피우긴 조용히 안 해? 밧줄에 묶인 신미 씨에게 언성을 높인 건 마츠오카였다. 옆에는 깡패로 보이는 남자들도 있었다. 저 꼴이도 했는데 잘도 가만히 있겠다. 경박하긴. 넌 침착함이 부족해. 그러니까 근사한 옷을 못 만드는 거야. 마츠오카는 낯설고 기묘한 재질의 옷을 몸에 걸치고 있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눈치가 없구나. 기껏 약혼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 주었더니. 의뢰인의 물음에 마츠오카는 자기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나세가 여기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요? 네 눈앞에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네? 여기에... 온몸의 털이 쭈뼛 설 만큼 오한이 들었다. 네가 사랑하는 나나세 씨가 지금 내 몸을 감싸고 있잖아. 착용감이 아주 좋아. 그러면서 놈은 자신이 입은 이상한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츠오카가 한 짓은 옷? 어? 명백히 악마의 소행이었다. 의뢰인에게 나나세 씨를 소개받았을 때부터 선생님, 이번에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과찬이세요. 마츠오카는 그녀를 점찍어 두었었다. 하지만 놈을 매료시킨 것은 와, 천이 정말 많네요. 여성 나나세 씨 그 자체가 아니라 저 희고 섬세한 피부, 더할 나위 없는 소재야. 나나세 씨의 피부였다. 놈은 나나세 씨와 대면했을 때 받은 연락처로 신미 씨가 좀 큰 실수를 저질러서요. 사무소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금액이 상당히 큰지라 약혼자분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손쉽게 그녀를 사무소로 불러냈다. 틈을 봐서 나나세 씨를 살해한 마츠오카는 얌전히 있어. 질 좋은 피부에 상처라도 생기면 아까우니까. 궁극의 소재야. 이걸로 옷을 만들면 내 예술성은 한층 높아지겠지. 피부만을 벗겨낸 뒤 남은 몸을 처분했다. 기뻐하게나.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궁극의 예술로 재탄생한 거야. 그랬다. 마츠오카가 걸친 옷은 죽은 나나세 씨의 피부로 만든 것이었다. 말도 안 돼. 대체 왜? 물론 의복이라는 아름다움의 경지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지. 예술을 위해서라면 하찮은 얼간인들이 몇 명이나 죽어나가건 상관없어. 이었고 마츠오카가 칼을 꺼내들었다. 긴장감이 다소 남아있어서인지 원단이 팽팽하게 느껴지는 게 흠이지만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마츠오카가 걸음을 옮긴 방향에는 이게 문제야, 이게. 신미 씨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웨딩드레스가 있었다. 뭐가 문제냐고. 가죽이 되고도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야. 마츠오카는 웨딩드레스를 칼로 갈갈이 찢었다.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마츠오카의 행동에 드레스가 엉망진창으로 찢어졌다. 너 따위 하찮은 인간이 감히 나의 숭고한 예술을 가로막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같으니. 찢어진 드레스 조각이 흩날리는 광경을 보고서야 신미 씨는 현실을 이해했다. 마츠오카! 이윽고 미칠 듯이 분노가 샘솟았다. 격분한 신미 씨가 놈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의자에 단단히 묶인 탓에 불가능했다. 네가 죽으면 그의 마음은 해방되겠지.
내 옷은 진정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거고 말이야. 마츠오카! 마츠오카가 칼을 든 손을 쳐들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옷이! 바느질이 허술했는지 아니면 나나세 씨의 뜻이었는지 마츠오카가 입은 옷이 찢어진 것이었다. 최고 걸작이 찢어져 동요한 탓에 마츠오카의 손이 틀어졌다. 심장을 향하던 칼끝은 신미 씨의 오른쪽 얼굴을 덮쳤다. 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미 씨를 구속한 밧줄까지 잘랐다. 천재 일요의 기회에 신미 씨는 승부수를 던졌다. 느슨해진 밧줄을 뜯어버리고는 아, 이럴 수가! 구멍이 뚫리다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마츠오카를 두고 사지에서 탈출을 꾀했다. 이곳에서 도망치려니 애가 끊어지는 심정이었지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마츠오카는 어떻게 해서든 범죄를 은폐할 거야. 나나세, 용서해줘. 원수는 무조건 갚을게. 마츠오카의 정체와 죄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을 깨트리는 자가 있었으니 사람 귀찮게 하네 진짜. 뒤에 있던 한구레가 신미 씨를 향해 발포했다. 세 발의 터널이 신미 씨의 등에 정확히 박혔다. 심지어 세 곳 모두 치명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세! 약혼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마츠오카에 대한 증오심으로 고통을 견뎠다. 맙소사 믿기지가 않네. 뭐 하는 거야? 저놈이 창고에서 탈출하잖아.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창고를 탈출한 신미 씨는 나나세!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불태워 내게 당도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신미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이걸 봐주세요.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가 손안에 쥐고 있었던 것은 원래는 새하였을 그 자신의 피로 빨갛게 물든 천조각이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제가 만든 웨딩드레스 조각이에요. 그가 굳게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마츠오카의 죄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나나세의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놈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요. 다음 순간 그가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내가 나나세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약속했는데, 그깟 웃기지도 않는 예술을 위해서 나나세를 그 꼴로 만들다니! 그런 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요. 그 통곡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당한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 간절한 바람은 의뢰로서 충분했다. 신미 씨, 알겠습니다. 두 분을 파멸로 몰아넣은 범인은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심판을요? 그때 히무르가 입을 열었다. 이래봬도 딜세계에선 유명한 처형이냐.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당을 선양하지. 그런 사람이... 나는 일부러 고문 소믈리에의 면모를 드러냈다. 범인은 끝없는 절망을 겪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할 만큼 끔찍한 죽음을 안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그는 몸을 떨면서도 내 손을 잡았다. 부디 나나세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노는 제가 책임지고 범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의뢰인은 침대로 쓰러졌다. 나나세, 곧 그리로 갈게. 그리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마츠오카, 인간답게 죽을 생각은 접어야 할 거다. 아무리 죽여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봐주지 않겠다.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고문해주지. 나도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봤지만 정말 악기보다 무서운 사람이군. 나는 곧바로 정보상 고다이를 찾아갔다. 그 마츠오카라는 놈 정말 지독하더라. 예술가란 족속은 미치지 않으면 대상하지 못하는 건가? 놈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줘. 마츠오카의 천재적인 예술 감각은 진짜야. 온갖 유명한 상을 휩쓸고 자기 이름을 내건 명품 옷도 불타게 팔리고 있어. 하지만 그 천재성이 마츠오카를 광기로 이끌었다. 이런 흔해 빠진 디자이너로는 안 돼. 아직 보지 못한 세계는 정령 없는 것인가?
놈의 남다른 재능은 새로운 자극에 굶주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츠오카는 패션쇼를 위해 유럽에 방문했다. 혹시 모르지. 여기에 영감을 자극하는 게 있을지도. 놈은 어떤 나라의 전쟁 박물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놈은 보고 말았다. 이게 포로로 잡은 인간의 피부로 만든 거라고? 인류가 남긴 금기의 물건을. 난생 처음 보는 진감. 아주 훌륭한 발상이야. 그 결과 놈은 완전히 광기에 물들었다. 첫 희생자로 선택된 것은 잘나가는 신인 모델이었다. 기뻐하게나. 네가 신세계의 문을 여는 거야. 싫어. 제발 살려줘. 인피로 만든 옷은 이질적이었다. 피부에 닿는 이 감촉, 이 질감.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 이질감이 마츠오카의 일그러진 탐구심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의뢰인의 약혼자도 울어봐. 너의 비탄과 절망이 피부를 더 아름답게 할 테니까. 마츠오카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그 마츠오카가 경호원으로 둔 한굴의 말인데 킬러를 자칭하며 약까지 매매하는 쓰레기야. 우리는 고다이가 알려준 한굴의 아지트로 향했다. 오늘은 마츠오카도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남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즉시 안으로 들어간 나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피냄새, 아주 짙은 피냄새가 나. 시선 끝에는 비범한 사내가 자리했다. 선생님, 손에 손잡고. 저놈이 원인이군. 발밑에 시체들이 널브러진 가운데 벽을 넘어서. 사내는 불쾌한 음색으로 동요를 부르고 있었다. 기괴하게 짝이 없는 모습에 한굴애들은 난리법석을 떨었다. 뭐야 저 자식은! 친구는 개뿌리. 하지만 남자의 신속한 공격에 발포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 사는 세상 살기 좋도록 꾹꾹 약속해. 사내는 적들을 마치 두부 자르듯 양단했다. 움직임에 일절 낭비가 없어. 심지어 저 끝없는 광기. 상당한 강자가 틀림없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한굴애들은 모조리 시체가 되었다. 다가오지 마. 너 내가 누군지는 알아. 꽁꽁 숨어있던 마츠오카가 악을 지르며 반항했다. 이대로 마츠오카의 신병을 넘길 수는 없다. 이봐, 그 손 떼지 그래. 저놈은 내가 데려간다.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목적은 약을 퍼뜨린 조직을 섬멸하는 거. 이놈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남자는 고개를 돌려 기묘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고문 소믈리에, 다음에 또 만나요. 그 말을 남기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 뒤에서 루카가 마츠오카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벌 받을 시간이에요. 쉽게 못 죽을 테니까 그리하시고요. 루카도 전보다 정말 많이 성장했다. 마츠오카의 신병을 지하실로 옮기자 히무로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놈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나? 여성의 생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네가 할 말은 아닐 텐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네. 자, 추하게 울부짖는 악마를 심판할 시간이다. 우선 놈의 앞니를 펜치로 뽑았다. 그럼 냄새나는 이빨부터 뽑아볼까? 이를 뽑는 건 고대부터 쭉 이어져온 고문이다. 건강한 치아가 뽑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너는 일그러진 욕망의 눈이 멀어 무고한 나나세 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약혼자인 신미 씨도 숨을 거두었지. 피해자들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죄스럽지 않냐고? 웃기는군. 궁극의 예술과 천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하찮은 인간의 목숨 따윈 깃털보다 가볍지. 놈이 대답이랍시고 늘어놓은 건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였다. 내 앞에서 잘도 짓거리는군. 좋아, 바라는 대로 지옥을 보여주지. 사회의 병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작한다. 나는 우선 마츠오카의 백가죽을 칼로 도려냈다. 조용히 해.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
마취 없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잠시 후 루카가 무언가를 가져왔다. 선생님, 소가죽을 가져왔습니다. 힘으로는 동물의 썩은 가죽을 놈에게 이식했다. 바로 새 가죽이 생겼군. 잘 됐네. 동물의 심지어 부패한 가죽을 자신의 몸에 이식당하는 고통과 불쾌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뒤의 작업은 단순했다. 내가 마츠오카의 가죽을 벗기면 그만, 이제 그만. 닥쳐. 죽은 여성들이 그렇게 외칠 땐 뭐하고 이제 와서. 특별히 등에는 등 가죽을 꿰매주지. 내 최소한의 자비야. 그게 무슨 참이야? 부식된 동물의 가죽을 힘으로가 꿰매어 이식한다. 얼마 후 마츠오카는 피부가 부식된 소로 변모했다. 수술이 아주 잘 됐는걸? 짐승 같은 너에겐 딱 맞는 모습이야. 안 그래? 겨우 이 정도로 죄를 청산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고문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로부터 36시간 동안 놈을 방치했다. 경련의 구토, 거기다 동공도 탁해졌어. 강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증거지. 놈은 비참하리만 채 끔찍한 형상이 되었다. 이런 순간조차, 아니 이런 순간이기에 인간은 추잡하게 삶을 욕망한다. 병원에 보내줘. 내 피부 돌려줘. 마츠오카가 쉰 목소리로 살려달라 애원했다. 무슨 소리야? 명예롭게 생각해. 넌 지금 내 고문 작품이 된 거야.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놈의 피부를 마저 벗겼다. 자, 내 예술성을 더욱 높여줘. 그리고는 놈에게 고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썩어가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예술 아니겠어? 넌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궁극의 고통이 최고 걸작을 낳는 법이니까. 그로부터 48시간을 더 방치하자 마츠오카는 내장을 모두 쏟아내며 사망했다. 그 후 나는 의뢰인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 다 끝났습니다, 신미 씨. 이 묘에는 신미 씨와 나나세 씨의 피부를 화장한 재가 안치되어 있다. 이로써 그들이 안식 속에서 잠들 수 있다면 내 행위에도 분명 의미가 있으리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